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자, 이 회귀 분석에서 다룰 내용들은 첫 번째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주택가격 예측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진행도 예측하는 그런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선형 회귀 모델에 이제 뭐 리치 모델이랄지, 그 다음에 라소 모델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귀 모델, 회귀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그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분석적인 측면, 모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죠. 자, 선형 회귀 모델. 회귀 모델은 여러분들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주 기초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데이터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개별 항목이 측정된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제랄지,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랄지, 뭐 피직스랄지, 뭐 에콜로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제로 모집단에서의 개별 항목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많은 응용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사건하고 결과의 원인 관계를 규명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리니컬 드러그 트라이얼스 뭐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학의 안전 시험하는 거, 마케팅 리서치 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을 식별하는 데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기초적인 거지만 뭐 정확도가 그렇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측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클레임을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 재앙의 그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범죄에 관련된 비율을 예측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많이 그런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한 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y 이퀄 w0 x0, 그 다음에 플러스 w1 x1, 그 다음에 wp xp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회귀 모델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x에 대한 변수는 하나 이상의 그 데이터들에 대한 독립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y hat은 이제 종속 변수,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W하고 B는 모델이 학습할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W하고 B를 얼마나 잘 구해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 회귀 모델을 잘 만든다, 그런 경우는 W하고 B를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최소 제곱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ordinary least square metho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linear regression metho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쓸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OLS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소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리치 모델하고 라소 모델을 결합한 일렉트릭 레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기는 선형 형태의 실제 다별량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항식처럼 이제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선형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y = a 플러스 bx 이런 거죠. 그래서 x는 독립변수고요, y는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a하고 b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고, 그 예측된 그런 b라는 거, a라는 것들을 보면, a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a는 절편이라고 하죠. 실제 인터셉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기울기는 뭐 슬로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결국은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간단한 선형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용어는 좀 아셔야 되겠죠. x는 독립변수에서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종속변수로 해서 dependent variab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귀 모델의 그 실제로 a하고 b를 구해서 우리의 직선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a가 제로가 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1입니다. 양의 그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원점을 지나면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a 절편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0.5, 그래서 좀 더 완만한 선을 이렇게 띄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선형회귀 모델 OLS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Ordinary Least Square Method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소자승 형태의 방식인데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y = a 플러스 bx라고 했을 때 그 실제 이런 그 직선의 방정식 a하고 b를 구했죠. 그러면 a하고 b를 구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점들하고의 차이가 이제 그 있을 텐데, 이 차이가 에라입니다. 그렇죠? 에라죠. 그 에라를 우리가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a하고 b를 구해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에라들의 합을 우리가 잔차라고 합니다.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지듀얼을 최소화시키는 a하고 b가 뭐냐, 이걸 구해내는 게 이제 OLS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OLS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오래된 회귀 선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아주 심플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심플한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여러분들이 A, B, 즉 W하고 B를 어떻게 잘 구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게끔 평균 제곱 오차,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OLS 기법은 매개변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델 복잡도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제어한다든지 이런 게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적용하면 당연히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편향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키면 이런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절편들이 이제 값이 여러분들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곱 형태로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회기의 실제 그 리스트 에러, 스퀘어 에러를 우리가 이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J 세타는 그 다음에 n분의 1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f 세타 xi 마이너스 yi의 전체 스퀘어, 이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습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뭐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피터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그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여기 선형회귀죠. 선형회귀 식을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벌써 있네요. 그러면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임포트해서 numpy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레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xtrain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어레이로 리스트로 mp.array 하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ytrain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np.array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실제 데이터로는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5, 18, 그 다음에 21, 24 이렇게 이제 실제 서로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맞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런을 시키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임포트하고 matplotlib.pyplot 이렇게 해주시고 spl plt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plt 플롯하고 여기 xtrain, ytrain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plt.show 이렇게 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구해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세 볼 수가 있고요. length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xtrain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epoch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몇 번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5000번을 이렇게 하겠다 줬고요. 그 다음에 running rate는 내가 0.01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W 값하고 0, 그 다음에 B 값도 다 0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실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W하고 B를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까지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해보시죠. 예, 실습 다 하셨죠? 이렇게 이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epoch 반복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그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으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for loop을 돌려서요, i equal 0에서 실제로 range하고 epoch만큼 실제로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가설은 당연히
extrain 데이터 곱하기 W 더하기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H라고 그냥 해봅시다. H는 extrain, 그죠? extrain 데이터 곱하기 W 플러스 B예요. 그러면 W하고 B는 초기는 당연히 00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스트를 구합니다. 그 코스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스트 스퀘어로 우리가 코스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mp.sum이죠. 그렇죠? sum하고 h 빼기 뭐야? ytrain이죠. ytrain. 그렇죠? ytrain. 요걸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를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로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되겠고, 이 자승이죠. 곱하기가 아니고 제곱승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차의 제곱입니다. 5차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n 데이터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코스트라는 게 에라입니다. 에라. 그죠? 에라예요. 자, 에라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W하고 B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레디언트 밸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밸류를 구해보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요,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실제 이 그레디언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분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미분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트 스퀘어에서 이 미분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H 대신에 Xtrain 곱하기 W 플러스 B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퀘어를 미분하면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분했더니 sum 하고요. 그 다음에 W 곱하기 Xtrai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train, 그 다음에 곱하기 실제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면 Xtrain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Xtrain을 여러분들이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train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B는 뭐냐면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sum이 될 건데, 똑같이 W 곱하기 Xtrain, 그쵸? 마이너스 Ytrain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 N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했던 W는 이 그레디언트 W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W로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러닝 레이스를 곱해 주시면 얼마만큼의 그 레이스로 이게 감소가 될 거냐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B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기 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레디언트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값을 찍어보고 싶으신 분은 찍어보시면 됩니다. 안 찍어보고 싶으신 분은 뭐 안 찍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if 하고요. epoch가 5000이니까 너무 5000개를 다 찍으면 너무 많으니까 i의 이제 100개 단위로 이렇게 100개 단위로 여러분들이 100개 단위로 0인 경우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뭐예요? 실제 epoch 그 다음에 i부터 하죠. 뭐 i 그렇죠. i 그 다음에 epoch 숫자
그 다음에 코스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W하고 B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찍을 때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줄을 또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백스페이스 N을 이렇게 찍어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뭐죠? 뭐가 에러가 났나요? 또 이게 아마 가로가 2번이 들어간 것 같네요. 가로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결국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su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su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여기 가로를 하나 더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맞죠. 가로가 2개가 들어가야지 맞네요. 그죠? 이렇게 2개가. 자,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에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요. 값이 안 변했네요. 왜 안 변했죠? 뭐가 문제가 있나? 자, running rate 곱하기 gradient W gradient B 그리고 H 하고요. 코스트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죠? 왜 이게 안 변할까요? 자, MP 한 다음에 그렇죠. Y train H 그 W 곱하기 X train 그다음에 마이너스 Y train 곱하기 B 그다음에 곱하기 E 그다음에 X train and data. 이게 지금 정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수 타입하고 또 실수 타입도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실행을 하시면 마찬가지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쫑쫑.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뀌는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다. X train, Y train, 오케이. 에포크하고 H 한 다음에 H 마이너스 Y train 곱하기 2 나누기 N 데이터 gradient W는 뭐야? mp.sum 그 다음에 W 곱하기 X train 마이너스 Y train 곱하기 2 그쵸? 가로 곱하기 2 곱하기 2.0 이래 볼까요?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2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X train 나누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mp.sum 그 다음에 W 곱하기 X train 마이너스 Y train 곱하기 2 곱하기 2 나누기 N 그렇죠. 그 다음에 running rate에서 이거 맞는데요. 오케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W하고 running rate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레디언트 값을 한번 찍어 봅시다. 네. 그레디언트 값을 찍어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나왔네요. 제가 여기 잘못했네. 여기를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sorry, 죄송합니다.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잘 나올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다 나와야지 정상이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이 쭉 변경이 되고 실제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W 값하고 이걸 찍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W하고 B를 찍어 보시면 실제로 W는 3.0000, 5.99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X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때는 이제 뭐냐면 Y prediction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Y prediction은 X train 곱하기 W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Y prediction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 보시면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구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요 Y prediction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로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그 Xtrain에 대한 Y prediction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실습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수님이 여기 곱하기 때문에 좀 헤맸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체크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시죠. 자, 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다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그려도 실제로 두 개의 선이 이제 거의 일치하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똑같은 형태의 쉐입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이렇게 주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10 이렇게 여기만 좀 바꿔 봅시다. 14 그 다음에 이제 21하고 여기는 18 이렇게 이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면 자, 이런 커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알겠지만 오리지널은 이 파란색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요 주황색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최종적인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룹에 대한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이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그냥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번 파트에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델이란 무엇인가? 아주 원초적인 그런 물음이죠. 자, 알겠습니까?
자, 회귀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잘 대변하는지를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선형 식이랄지 직선의 방정식이랄지 아니면 또 다항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실제 현재 있는 결과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네, 그렇죠. 자, 선형회귀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들이 이 독립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형 형태의 수식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선형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이번 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회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더더욱이 회귀 모델 중에 이 선형회귀 모델을 실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파이썬을 이용해서 선형회귀 모델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